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란이 쉽사리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같이 격동의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물론 제목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이걸 안 하면 우리의 재산이 반토막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정세와 함께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즉 지킨다는 얘기는 만약에 5년 뒤에 미국의 물가가 2배가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퇴 자금으로 1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200만 불을 만드셔야지 지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100만 불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5년 뒤에 물가가 2배가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주말 동안 지금 미국 내 뭐 여러 가지 테러, 공격, 그다음에 뭐 총격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건 뉴스에 다시 한번 좀 정리 드릴 텐데 미국이 지금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때도 물가가 올라갔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임기 1년 만에 또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떨어졌다. 예, 민주당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리를 못하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리스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름값은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중동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이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이때 우리가 어떤 기회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주식 차트 들고 줄 쭉쭉 그어가면서 이때 올라갔죠, 이때 내려갔죠, 예, 이런 사람들 다 사이비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인디안 기후제예요. 인디안 기후제가 왜 듣냐? 언젠가 비가 내려라 비가 내려라 그러면 언젠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인디안 기후제가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려면 항상 뉴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오늘은 이 중동 사태, 미국의 물가 이런 거에 대한 뉴스를 종합해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본 펀더멘털 지식을 쌓아 올린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집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지 돈 번다 이 얘기를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자산을 굴려야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서 내 자산이 반토막이 안 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뭐 많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뭐 한 30대 후반에 서프라임 때 다 인생을 쫄딱 말아먹고 지금 다시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책임질 만큼 다시금 이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데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경제 개념, 그다음에 또 뉴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우연한 행복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배워왔던 게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과 쉐어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방송의 중요 포인트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과거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진짜 피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01년도에 라스베가스 오자마자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시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달아주셨는데 캠페인이 집 가격 더 떨어져요. 지금 사봤자 손해요. 예. 근데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때 샀던 집이 저는 정확히 2배가 됐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집값이 20% 올랐습니다. 30% 올랐습니다. 과연 돈을 번 건가요? 예, 번 게 아닙니다. 예, 물가가 그 이상 올랐기 때문에 20% 30% 올라간 거는 그냥 현상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자, 200% 집값의 2배가 올라갔다. 예, 이러면 좀 돈을 번 거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면 좋지만 돈을 못 벌더라도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 집이 없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죠? 예, 집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더 올라갔어요. 집 사기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의 시기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부 미국에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자기네 내부 정보로 이란을 침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 여기다가 배팅을 걸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갖고 배팅을 버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석유값이 오르락내락한데 예, 이런 걸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단타적인 생각도 절대 위험합니다. 저는 뭐 절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역사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를 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달도 안 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불에서 13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20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율이 6%가 넘어갔고 IMF 이후에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최고로 쳤던 예,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 예,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이 있으면 그냥 6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았는데 600만 원이 날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중동 상황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130불이 아니라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건 배럴당 200불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50불대였습니다. 지금 100불대가 됐죠. 100불대가 됐는데 지금 기름값은 2배가 올랐지만 실제 주유소의 기름값은 2배까지는 안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30%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축 석유도 풀고 있습니다. 우선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6개월, 1년 장기화가 된다. 만약 200불까지 배럴로 올라간다. 여러분은 갤런당 10불의 기름값 세대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값만 올라가고 끝나는 것인가? 예,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공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현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미래는 몰라요. 그렇지만 미래는 이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저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일 비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우산도 들고 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산 들고 왔다가 괜히 귀찮기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를 쫄딱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와는 오늘은 그런 현명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듣죠. 예, 이스라엘이 맨날 주변국과 싸웁니다. 예, 거기는 뭐 팔레스타인도 있고요. 하마스라고 얘기하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습니다. 이 배후에서 가장 뒷배를 대주고 돈을 대는 게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을 미국이 싫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예,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너무나 긴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중동에는 또 미국 편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아메리트 연합, 그다음에 이집트, 친서방, 친미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축구팀 중동 감독이다. 그러면 선수들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애들이 지금 뛰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팀은 이스라엘이죠. 예,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 팀의 스폰서, 구단주이자 코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축구 경기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딱 뛰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게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겠다고 서로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당시에 이스라엘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40명 이상이 납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 지구에 대규모 반격에 나섰고요. 1년 넘게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휴전 같지 않은 휴전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는 하마스를 돕겠다고 후티 반군이 나섭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반군인데 존재감이 많이 없었는데 후티 반군이 등장합니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박을 홍해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홍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중요하고 홍해도 중요합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부터 한 15% 정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통과 안 하고 모든 물류를 갖다가 통과시킨다 그러면 한 6,000km부터 한 9,000km 정도를 더 돌아가기 때문에 유통비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운송 기간도 2, 3주가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홍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도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후티한테 공격을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면서 6,000km, 7,000km, 8,000km, 9,000km를 더 뺑뺑이 돌면서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한 300%, 500%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그렇고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게 서민들의 가격 인플레이션에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위협하면 전 세계 이제 기름 한 20% 이상의 유동을 갖다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은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제재를 받은 지가 꽤 오래됐고요. 이란에서 쓰고 있는 리알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이 됐습니다. 2010년도 불과 26년 전에 달러당 1만 리알을 줬었는데 지금은 달러당 60만 리알, 즉 자산이 60분의 1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돈이 60만 불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10,00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이 나는 거죠. 몇 달 전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 반정부 시위에 비공식적으로는 7만 명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란 정부가 이들 갖다가 자국민을 사살했습니다. 반정민 시위에. 나쁜 놈들이죠. 아주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당연히 이건 나쁜 놈들인데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이 나라 가서 또 폭격을 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초등학교 논리죠.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강도가 있다고 내가 강도를 찔러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저도 찔러 죽이면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러한 이유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만 명이 죽을 정도의 큰 시위가 벌어진 데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 16년간 압박이 있었던 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해왔으니까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완전 어떻게 진짜 피해를 주자. 이게 지들이 목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르면 더 비싼 게 파니까 당연히 이득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송에 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이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좀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름 생산량이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중동 아니었어요?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생산량 1위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미국의 이득이 아니에요. 그걸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2024년도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장이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미국을 잘 살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기름값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또 연준에다가 계속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집어넣는데 이게 단순히 금리만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유가 문제, 물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자 그동안 계속 관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올려버리고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키고 미국의 물가를 더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일이 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번에 이란을 초토화시켜버리면 더 이상 미국에 대해 덤비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안정될 테니까 이런 기름의
유통도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미국도 더 안정되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에다가 발을 붙잡고 놓아주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을 미국이 끝내고 싶어도 이란이 끝내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악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란의 수뇌부를 갖다가 부셔버리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판단이 오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는 신정 정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이번 폭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 다 형제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다 사망을 했습니다. 뭐 복수의 칼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았으면 어쨌든 간에 미국과 계속 싸울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뢰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뢰라는 것은 지뢰인데 물 위에 있는 지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여기로 배가 못 지나갑니다. 전 세계 기름값은 진짜 말 그대로 배럴당 200불이 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갤런당 10불씩 내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슈퍼 인플레이션. 만약에 이 일이 생긴다. 그러면 2년 안에 미국 물가가 2배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2배가 올라가요. 근데 워낙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 아니까 지금 이란 측도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배를 갖다가 겁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척을 공격을 했죠. 아직까지 기뢰를 설치 안 했습니다. 왜? 기뢰를 설치하면 이란 자체도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 상황이 아니면 기뢰는 쉽사리 설치는 안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을 돕고 있는 반군 세력 있죠. 후티 반군. 예, 그래서 후티 반군도 홍해 공격 이후에 전 세계가 후티를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후티도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고요. 하마스에 지금 이스라엘한테 뚫겨 맞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이들도 언제 중동 정세가 이게 판세가 뒤집히면 도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지금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상전을 싸우면 이스라엘과 맞붙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유가 상승 이게 트럼프의 발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유가 상승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계속 공격하자니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본인은 진짜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대패를 할 수도 있고 레임덕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심한 경우엔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미국 경제를 파탄에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TV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 미국은 하루에 원유 생산량이 1,300만 배럴로 이 기름 생산하는 거 따지면 전 세계 11%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0%, 러시아가 10%니까 미국이 단연 1위입니다. 자,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서 drill baby, drill my baby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 더 파내, 계속 들어, 예, 계속 기름을 만들란 말이야. 예, 이런 얘기를 뭐 1년 전에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기름을 많이 만들면 미국이 부강해진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면 미국 석유 회사가 돈을 벌 거 아니야. 중동도 돈을 번다는데. 그러면 미국이 부강해지는 거 아니야. 미국이 갤런당 50불에 팔던 거를 200불에 팔면 미국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11%나 생산하는 산유국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자, 이게 웃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름 갖고 미국이 쓰기도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 아니에요. 경질유예요. 경질유인데 미국의 정유 시설은 다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내는 석유는 미국에서 못 써요. 이걸 수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부터 중질유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수입을 못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론상은 미국이 기름을 많이 만드니까 미국에서 기름 만들고 미국에서 쓰고 중동 굶겨 죽이면 되겠네. 그게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기름을 제일 많이 생산한다며 많은 분들 몰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중동에서 뭐 기름을 갖다가 뭐 의존할 필요가 있나? 아니죠.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과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이 질이 다릅니다. 자, 한국인들은 쌀밥이 주식이에요. 자, 근데 한국이 벼농사가 안 되고 밀가루가 전 국민이 먹을 만큼 나와요. 그러면 한국이 안 굶어 죽을까요? 예, 결국 밀가루 수출해서 쌀을 사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이란이 계속 여기서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예요. 뭐 대도시 일부 지역 빼놓고는 차가 없으면 이동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2022년도 유가 급등 당시에 미국 평균 기름값이 5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LA 가니까 7불짜리 기름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갤런당 10불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불짜리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란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란도 지금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미국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라고 해요. 하겠습니까? 예, 트럼프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순간 미국이 항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자, 그래서 당시에 연봉 5만 불, 미국 평균적으로 연봉 5만 불 노동자한테 한 달에 기름값으로 300불 쓰면 월급의 7%를 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에 뭐 주유 회사 이런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동차는 안 쓰니까 뭐 기름값 걱정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항공사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연료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항공료를 최소 40에서 60% 정도 올렸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쭉 보셨던 분들 기억나는데 저는 마일리지로 한국의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놀랐던 게 대한항공 비즈니스 가격이 당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0불이었습니다. 왕복 14,000불. 요즘에는 한 8,000불 정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복 14,000불이었습니다. 저는 뭐 공짜로 갔다 왔으니까 당시에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일리지 써갖고 가는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당시에는 그냥 이코노미도 2,500불, 3,000불 뭐 이랬습니다. 자, 또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값도 이렇게 오를 수 있고 미국 국내선 가격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행 안 가면 되잖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예, 배송 업체들. 아마존 배송해 주죠. 페덱스, UPS 이런 데들 연료 할증료가 올라가니까 배송비가 올라가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물건 가격에 그걸 다 붙여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직접적으로 안 써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의 가격에 다 유가가 녹아들게 됩니다. 자, 당시에 엑슨모바일, 뭐 미국에서 큰 정유 업체죠. 예, 엑슨모바일과 월마트를 비교하면 엑슨모바일은 돈을 벌었어요. 엑슨모바일은 2022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챙겼습니다. 559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자, 이때 정유업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월마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월마트는 물리비하고 제품 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다 급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GDP, 미국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GDP에서 연료,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관련 섹터는 8%입니다. 반면에 소비나 제조, 유통 서비스 이게 92%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8%의 인더스트리는 웃고 나머지 92%는 울상을 지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미국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 다른 나라도 생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름의 90%를 중동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 갖고 오는 기름의 99%를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갖고 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란이 계속 깽판을 치잖아요. 한국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화 환율 1,500원대죠. 1불당 1,500원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국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국보다 더 불안한 게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도 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만 계시니까 다른 데 물가 올라간 거 몰라요. 제가 이번에 조지아 애틀란타를 갔어도 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물가 올라갔어요. 제가 봐도 그때 비해서 한 1-20%더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8불 99짜리 음식도 많았어요. 7불 99 이런 것도 많았어요. 깜짝 놀랐죠. 3년 전에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싸요. 왜? LA도 오르고 라스베가스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3년째 한국을 가고 있죠. 짜장면 값 6,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3년 사이에. 다 이런 전쟁 때문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모든 생필품
석유는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필품에 다 들어가요. 예, 여러분이 뭐 비닐 봉지를 쓰고 페트병, 그다음에 뭐 합성 섬유 옷 같은 거, 뭐 나일론 옷 같은 거, 그다음에 약품도 만들고요. 화장품 성분에 들고 길을 까는 아스팔트, 그다음에 심지어 비료, 예, 비료에도 이 석유 가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순히 기름값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물류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럼 물비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배송시키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예전에 뭐 수입하던 물건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 수출하는 농업회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컨테이너 가격 때문에 컨테이너 한 개 운송비가 뭐 3,000불 이하였는데 15,000불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제 주변에 운송을 하던 분들이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 값이 2,000불, 3,000불이었는데 갑자기 15,000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모든 물가가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 가격,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우선 농사를 때 트랙터, 농기계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름을 집어넣죠. 그리고 비료의 주 원료인 진짜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네, 이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료를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전쟁으로 해서 비료 공급이 막히니까 농업 대국, 예, 브라질 같은 농업 대국에서도 생산비가 급증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또 폭등했습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전기차를 타니까 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전기를 만드는데 결국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한국이나 일본, 대만, 동남아에서는 이 석유에서 같이 나오는 액화 천연가스 LNG로 발전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 못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 석유가 청정 에너지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석유 발전을 갖다가 더 계속 미뤄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전기값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쌓이면 전기값이 올라가면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드는 거, 예, 이런 거 원가도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면 좋은데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후에 물가가 2배 올라갈 수 있어요. 정치 잘못하면. 이란이 진짜 미쳤다. 그래서 기뢰를 설치한다. 예, 저는 이거 1년 안에 물가 2배 올라간다.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 기뢰를 설치하면 요거는 아군 적군을 안 가립니다. 저거는 뭐 친미파 배네 터트리자. 요거는 뭐 이란 배니까 터트리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란도 죽고 중동의 모든 국가 죽는 겁니다. 왜? 물동량의 20%를 거기로 옮겨가는데 앞으로 땅으로 옮겨간다? 예, 감당이 안 돼요. 기름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럼 뭐 미국은 상관없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미국은 경질유를 수출하고 중질유를 중동에서 사와야 됩니다. 미국도 기름이 난리가 납니다. 물가가 2배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도 2배를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뭐 투자해갖고 돈 벌라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갖다가 잘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일을 못하죠. 일을 갖고 돈을 2배 번다. 물가가 2배 올라갔다고 월급 2배 주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월급쟁이들이 힘들다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시죠. 자, 물가가 2배 올라간데 그럼 여러분의 가격도 2배를 올려요. 그럼 매상이 2배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안 팔려요. 여러분이 가게를 해요. 여러분이 식당을 합니다. 10불 하던 음식을 20불에 팝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2배를 올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가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경쟁이 생겨요. 남들은 힘든데도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2배는 못 올리고 물가는 2배 올랐는데 가격은 1.5배만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2배 올리면 여러분 가게는 망해요. 안 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어요. 1.5배 올린다는 자기 살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자,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의 자산을 그 인플레이션에 맞춰 올리는 건데, 자, 자산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 우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예. 물론 선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은 집값도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집이 너무 낡아지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물가가 올라가서 어느 지역이 진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도시가 있다. 그럼 집값이 떨어져요. 근데 어느 지역은 더 좋아요.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균을 따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따지는 겁니다. 집값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주식, 미국의 S&P, 나스닥,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까요? 예, 결론적으로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올라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예, 바이든 때 주식 올라간 거 있죠. 예, 지금 트럼프 때 주식 올라간 것보다 더 높아요. 많은 분들 예, 차트 한번 보시면 나와요. 이건 팩트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팩트니까. 트럼프 때 오락내리락 거고 생각보다 트럼프 때 올라간 게 바이든 때만큼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를 때 빡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관세 전쟁 킨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훌륭해서 트럼프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주식 100불짜리가 인플레이션이 2배가 올라간 10년 뒤에 그 주식도 200불은 돼 있어요. 그러면 본전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300불 되어 있다? 그럼 돈 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돌려야 되는데 크게 뭐 한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은 환율 차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오락내리락하니까 지금은 투기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두 달 내에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5년 적어도 최소 5년을 봐야 됩니다. 5년 묶어둘 돈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 돈이 달러당 1,500원입니다. 그전엔 1,200원 뭐 이랬죠. 1,500원에 한국 돈을 사버려 놓고 한국 은행에 돈을 있다가 나중에 달러당 1,200원 냈을 때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수입은 얼마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 25%가 생겨요. 자산이 25% 느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환차익만 받으면 나중에 125만 불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짧게는 진짜 1년 사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문제가 많이 생기냐? 뭐 환율을 갖다 바꿀 때 수수료 떼는 것도 있고요.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꼭 한국에다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사놓으면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다 부동산 사는 게 과히 좋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다 부동산 사도 서울에다 사야지 지방에다 사면 떨어집니다. 제가 많이 뜯어 말렸는데, 그래도 나 필요해서 샀어요. 1,300원에 사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1,500원 샀으면 내가 진짜 10만 불을 들릴 텐데. 예, 그래요. 지금 뭐 한 30억짜리 집 같은 거 200만 불이면 사는 거예요. 서울에. 근데 그게 그때는 얼마였죠? 300만 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300만 불 더 이상 줘야 되는 이런 가격에 산 거예요. 100만 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환차액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은 저는 과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안전한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값 너무 폭등한 거 아니야? 제가 항상 이 투자 얘기하면 제 얘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 돼서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에 대한 투자예요. 자,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때 떨어졌을 때 모든 주식이나 투자를 갖다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2008년 때 피를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돈을 준비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집을 샀던 겁니다. 과감하게 샀던 거예요. 그게 불과 2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진짜 짭짤한 수입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른 만큼 올랐으니까 떨어져서 불안하다 못 산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의 자산은 그냥 녹아내립니다. 인플레이션 되면 녹아내려요. 녹아내린다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이 100만 불 준비했는데 물가가 2배 오르면 여러분의 돈은 100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 값어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100만 불이 있겠지만 물가가 2배로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 금이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5,000년 동안 인증된 인류의 검증 자산이에요. 금은 쉽사리 올라가지도 않고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막 올라갔죠. 예. 근데 금은 뭐 올라가지 않고 뭐 디비던트, 뭐 배당금을 주는 것도 없고요. 금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금이 진짜 이득을 볼 때는 옛날 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예. 전쟁이 나면 금 다 싸들고 한다. 자,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때 이때가 금이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2002년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금값이 당시에 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또 금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동 분쟁이 심화되고 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계속 석유를 붙잡고 있다. 그럼 금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석유값이 오르고 내리고 캠피디 말대로 200불 올라가면 이거 돈 버는 거 아니야. 지금 100불인데 200불이면 2배 되는 거 아니야. 될 수 있는데요. 중동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미래를 예측 못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진짜 막말로 열받는다고 이란을 중동에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중동에 있는 모든 연합들이 다 합세를 해갖고 이스라엘 갖다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예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가에다 투자하는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지금 이 전쟁에 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고 여러분이 금 주식에 투자한다. 단일 주식에 투자하는 건 진짜 위험해요. 경기가 나쁠 때는 망해요. 자, 얼마 전에 LA에서 플리핑 한다고 이 부동산 투자 받아갖고 5천만 불 지금 받아먹고 챕터 11 묻은 이런 사기꾼이 있죠. 이거 여러분 보험 못 받아요. 그냥 챕터 11 부르면 땡입니다. 사기를 입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뭐 이상한 회사에다가 돈 많이 준다고 투자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물며 경기가 안 좋으면 큰 회사들도 나가 동그라지고요. 2008년도 서프라임 그 위기 그때 당시에는 제너럴 모터스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큰 기업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건 뭐냐? 미국 정부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베팅하는 건 뭐냐? 가장 큰 거 S&P 500 이런 데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몇백 개, 500개 기업이 한꺼번에 다 망할 수는 없거든. 자, 그 대신 많이 올라가지도 않겠죠. 그럼 또 여러분이 ETF 섹터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ETF는 그룹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I에 투자하고 싶으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제미나이, 뭐 구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있고, 엔트로픽 회사도 있고요, 챗GPT 있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자, 한 회사에 투자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회사에 투자하면 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머지 4개 회사가 돈 벌면 타격이 적겠죠. 이거를 그룹에서 투자하는 게 ETF입니다. ETF가 제일 안전해요. 근데 ETF는 섹터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섹터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쪽으로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 AI 쪽 분야, 뭐 부동산 분야, 그다음에 방산무기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에너지 회사는 돈 벌어요. 엑스모바일 돈 벌 수 있고 다른 회사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계속 이란이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이란이 전 특히 이란이 만약에 기뢰를 여기다 다 깔아버렸다. 저는 에너지 섹터 투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뢰를 깔아봤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기름값 무식하게 올라가요. 웬만해서 안 깔 거예요. 안 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산업체예요. 토마호크 지금 한 400기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절반 썼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트럼프가 그 이란이 자작글로 했다는 400기가 있는데 이란한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거 추적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가 그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도로 토마호크 미사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토마호크 미사일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업체는 럭히드 마틴, 레이티언 이렇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다 납품을 하는 회사, 거기다 기술을 내는 회사, 거기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섹터가 있어요. ETF. 그러니까 방산주 ETF도 향후 몇 년간 왜냐 무기를 썼으니까 무기를 또 채워놔야 돼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또 생산하면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세가 계속 불안해지다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냐? 당연히 S&P 같은 미국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산업체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동이 진짜 깽판을 친다 그러면 에너지 섹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캠피디가 찝어주면 지금 다 투자할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눠서 투자해야 돼요. 지금이
최저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지금 한국 돈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지금 달러 값어치 놓고 한국 돈이 1,500원인데 지금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 10만 불인데 바꿔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눠서 바꿔야 돼요. 자, 오늘 1,500원인데 내일 1,600원이 될 수 있고 그 모레 글피에 1,800원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될 수 있죠. 1,500원인데 1,4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눠서 하면 평균치가 나와요. 근데 한꺼번에 몰빵하면 평균치가 안 나와요.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금을 모아 놓으셔야 돼요. 가급적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래디셔널 IRA, 그냥 IRA, 그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HSA, 뭐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 이런 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건 러스 IRA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자, 러스 IRA 여러분이 뭐 8,600불, 올해는 8,600불이니까 8,600불 집어넣었어요. 지금 당장 캠피디 얘기 들으니까 지금 중동 정세가 안 좋으니까 에너지 섹터 8,600불 한꺼번에 사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뉴스 보시면서 야금야금 사세요. 방산업체, 캠피디 얘기 들으니까 방산업체 괜찮은 거 같네? 사자. 이거 절대 안 돼요. 야금야금, 분할 투자. 이게 정석입니다. 분할 투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가서 꼭 현찰 들고 갖고 동대문 갖고 바꾸신 분들, 환율 바꾸신 분들. 제가 미련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바꾼 환율이 오늘 최고의 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 가면 크레딧 카드 쓴다고 했죠. 자, 한국 갖고 크레딧 카드 하면 많이 안 쳐줘. 동대문 가면 많이 쳐줘. 예, 그래서 1,300원에 바꾸신 분들. 저는 지금 한국 갖고 크레딧 카드 쓰면 1,500원의 환율을 계산돼요. 누가 이득이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어떤 거를 사라, 뭐 개별 주식을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방향성하고요. 여러분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왜 안 내려갔냐? 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돈이 없어요. 자, 돈이 없고 자,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워낙 코로나 초창기 때 이자율을 싸게 샀습니다. 그때 당시 뭐 3%대로 샀던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조금 이제 6%, 7%로 샀던 사람이 지금 경기가 힘들었고 부동산을 갖다가 하나 둘씩 던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한 1, 2년 뒤에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집을 갖다가 누가 100만 불 주고 샀습니다. 한 달에 5,000불씩 내고 있어요. 지금은 내고 있는데 한 3년 뒤, 4년 뒤에만 물가가 2배로 올라가요. 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요. 5,000불 내는 게 빠닥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이 가격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왜? 물가가 올라니까 집값이 100만 불에 샀는데 한 120만 불 했어. 이거 내가 핸들하지 못하니까 그냥 20만 불 차익이라도 먹고 얼른 팔자.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이 더 올라갈까요? 120만에서 안 올라가요. 물론 이런 상황은 아까 인플레이션이 2배가 올랐다. 그러면 100만 불이 200만 불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당장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고무줄 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쭉 당기면 쭉 늘어날 만큼 늘어나다가 그때 팽 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폭락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온다. 그냥 너도 나도 갑자기 매물을 나누는 순간이 있다. 예, 그때 집을 사시면 돈 벌어요. 그러면 그때 집을 갖다가 얼마 살 수 있죠? 예. 나는 그냥 100만 불에 샀으니까 105만 불만 받아도 난 손해 아니니까 팔 거야. 난 지금 집 페이먼트 못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난 뱅크럽시 되게 생겼어. 그래서 105만 불에 샀어요. 그리고 물가는 2배 올라갔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되죠? 예, 그 집은 200만 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주가 차트 이거 차트 보면서 줄 쭉쭉 긋고 이거 다 사입입니다. 그런 인간들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 아는 가 쥐뿔이 없어요. 뉴스를 많이 읽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뉴스를 계속 읽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 노하우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여러분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더 잘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기회가 저는 이제 아직도 뭐 은퇴를 하려면 제가 50 중반이니까 한 10년이 있다 이렇게 딱 치면 이 10년 사이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큼 현명하게 하냐에 따라서 제가 부자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예, 누구의 목숨을 갖고 담보를 갖고 돈을 벌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하면
오히려 더 부를 쌓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도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지켜야 돼요. 제가 지금 멍청하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도 못 지켜요. 제가 65세가 돼서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원자재 ETF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동산 ETF가 필요한지 S&P가 안전빵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산주가 좋을런지 아니면 여러분이 또 생각하실 때 지금 또 기름 회사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 에너지 섹터가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전쟁에 AI를 이용한 거니까 AI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AI가 좋을 것인지 이거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부?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게 뭔가 이거를 보시는 해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거 차트 그리는 인간들은 이거 절대 모릅니다. 그거 자기애들 주식 리딩방이라고 돈 벌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전 진짜 맨날 보면 한심해요. 뭐한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 긴 얘기였습니다. 이게 다시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중동 전쟁이 트럼프가 끝나고 싶어도 못 끝내요. 트럼프는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란이 쉽사리 끝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란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또 여기 반군들 있죠. 후티, 그다음에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 인간들은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가 하락이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와요. 이들은 트럼프의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멸망을 원하고 있어요. 기름값 하락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하면 전 세계는 앞으로 그 기뢰를 다 없앨 때까지 왜 기뢰 한 발만 있으면 배가 침몰돼요. 그러니까 기뢰가 1000개가 깔렸다 그럼 1000개를 다 없앨 때까지는 거기 못 지나가요. 10개만 깔려도 불안해서 못 지나가요. 도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뢰가 깔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안 해줘요. 이거는 지금 선박회사도 다 보험 있죠. 안 해줍니다. 어느 선박에서 여기도 안 지나가면 전 세계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후퇴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기름을 만든다. 트럼프는 이렇게 하면서 사탕발림해요. 미국이 계속 기름 만들고 미국이 제일 기름 많이 만든다니까 기름값이 올라오면 이득 본다. 이거 아까 거짓 불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경제를 누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거를 팔고 다른 거 사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쌀이 하나도 안 나오고 밀가루만 난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 자급자족은 못해요. 밀가루를 팔아갖고 쌀을 사와야 됩니다. 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유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 주식, 부동산 다 흔드는 도미노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거 배우셨죠? 자, 그래서 미국은 힘들고 한국은 더더욱 힘듭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히 석유의 90% 중에서 99% 이거는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국이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 포폴리오, 여러분이 트래디셔널 IRA 혹은 401k, 그다음에 뭐 HSA, 뭐 이런 것들, Roth IRA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이걸 갖다가 다시 포폴리오에 갖다가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거의 기준은 뭐냐? 뉴스를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현찰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고 싶은 거 좀 참으시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세요.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직접 금을 사는 건 뭐 필요 없고요. 금 같은 것도 혹시 그냥 잠깐 넣어놓을 거면 금을 갖다 놓으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다 ETF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상황인데도 저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지만 요즘에 보잖아요. 지금 저는 한 1.5% 떨어졌어요. 제 자산 중에서 1.5%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1.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어. 라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5년 전에 캠피디, 물론 걱정 때문에 해주신 거 알아요. 캠피디, 지금 집 살 때가 아니야.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부동산 사갖고 저처럼 2배의 수입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게 머리만 생동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안 한 사람은 난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캠피디가 잘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 집 사갖고 더 떨어졌으면 캠피디 손해봤을 거 아니야. 나는 안 했으니까 손해 안 봤지. 손해 안 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올라갔잖아. 돈만 쥐고 있던 분들은 결국 손해 보신 거예요. 뭐라도 했던 분들이 손해 안 본 거예요. 돈만 쥐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손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돌멩이를 맞으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의 자산은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현명하고 우리의 자산을 이럴 때 더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진짜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세상의 부자들은 다 전쟁 때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카네 같은 사람도 철광 뭐 이런 것도 다 전쟁 때 돈 번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뭐 한진기업, 뭐 삼성 뭐 이런데 다 전쟁 직후에 돈 번 거잖아요. 뭐든지 한번 부서지고 새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움직인 게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게 중요한가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투기를 하지 마라.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눈앞에 보이는 거 한 가지 섹터 갖고 투기를 하지 말라 이거고요. 돈을 준비해 놓으시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움츠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공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란이 진짜 깽판치면 앞으로 2년 내에 인플레이션이 2배 올라가고 기름값이 갤런당 10불인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으로 미국이 8년에 인플레이션 2배 올라가거든요. 기준이 지금까지 역사로 8년인데 그게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5년에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될 수도 있다. 2030년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2배가 될 수 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게 제가 스스로 만든 생각이 아니라 저는 수많은 뉴스를 읽잖아요.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종합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날씨가 안 좋고 하늘에 먹구름이 있다고 우리가 움츠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준비 안 하면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제가 농사와 인생을 참 많이 비유를 하는데 바깥에 지금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천둥번개가 칠 것 같아요. 이때 어떡하지? 우산을 들고 삽을 들고 논에 나가서 혹시나 모를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넘쳐갖고 논두렁 목에 막 진흙으로 토사가 될 걸 막기 위해서 논두렁 뚝을 높게 쌓아놓고 물기를 터놓고 이런 농부들은 이 동작물이 안 자해져요. 오히려 비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농산물은 더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비가 오니까 비 맞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뚝이 무너지고 이 황토가 다 무너져갖고 벼씨를 갖다가 다 뭉개뜨리고 땅속에 파묻고 여러분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은퇴를 갖다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내가 65세 되기 전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아무런 뉴스지만 제가 왜 전쟁 뉴스 알려드리고 왜 세상의 뉴스를 알려드립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 우행 가족분들 늘 이렇게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신 분들은 얼마나 인생을 현명하게 사신 분들입니까? 이 현명함의 빛을 이번에 또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